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지병으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갖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기저질환, 즉 지병으로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최근 중국, 미국 등에서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사망률은 약 2.3%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감염자의 80% 이상은 증상이 경미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증가하는데요. 고혈압은 6%, 심혈관 질환은 10.5%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20에서 29세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모해서 빼고 계산할 경우에는 30세 이상 치명률이 1%가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염의 보면 왕관 형태로 보인다고 해서 중국권에서는 신형 관상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이 되려면 바깥에 박혀있는 당 단백이 사람의 세포에 있는 ACE2라는 수용체에 붙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ACE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약자입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사스코브2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스를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ACE2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데 심장과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세포에서 ACE2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코로나19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아닌 심혈관 증상, 즉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는데요. 중국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의 11.8%는 심혈관 질환 없이도 심장에 손상이 오기도 한답니다. 82세인 29번 환자도 심장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도중에 폐렴이 확인되었고 코로나19가 확진되어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감염된 이후에 심장 손상이 오는 이유는 아마도 ACE2가 폐뿐만 아니라 심혈관에도 널리 분포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스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회복된 환자를 보면 나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거나 심혈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지어 당뇨병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CE2라는 수용체는 여러 장기에 분포하기 때문에 폐, 심장뿐만 아니라 식도, 장, 방광, 콩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메르스의 경우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더 심했었고요. 코로나19의 경우는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당뇨병이 있는 노인에서 더 잘 감염이 되고 사망률도 올라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신 증상과 중증 폐렴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 폐렴구균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구 또는 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폐렴구균, 폐구균 또는 이 알이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폐렴사슬알균이라고 합니다. 모두 같은 말인데요. 예방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맞으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기기 쉽고 폐렴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이 날 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돼 있을 때 인플루엔자까지 감염될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것은 23가 접종인데요. 폐렴을 예방하기보다는 세균이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장기를 망가뜨리는 폐혈증, 그리고 뇌수막염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폐렴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미 보건소에서 23가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은 1년 이상 지났다고 할 경우에 병의원에 가셔서 13가 백신을 추가로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65세 이후에 13가 폐렴 백신을 이미 맞으신 분은 1년 이상 경과되었을 때 보건소에 가셔서 무료로 23가 폐렴 백신을 추가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통계를 보면 비만할수록 중환자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긴 이후에 입원까지 기간이 짧을수록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이 증가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심장에 무리를 준다기보다는 폐렴으로 인해 호흡부전이 생기고 몸 안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간접적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을 때, 당뇨병, 호흡기 질환, 콩팥이 안 좋을 때, 암 같은 지병이 있을 때 먼저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심혈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증의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평상시에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많이 차고 붓는 사람들은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위험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또한 면역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의 증상은 제가 예전에 칼럼으로 정리했으니까 검색창에 안지연,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넣어서 칼럼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을 갖고 있을 때 다른 분보다 먼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또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증상과 같이 심혈관 증상이 있을 때 꼭 놓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겠고요. 65세 이상인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폐렴규균 백신을 맞으시고 1년 뒤에 다른 종류의 폐렴규균 백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